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역풍당당. 역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네. 바람난 배우자에게 헌신을 하는 거는 독약이다. 아, 네. 누구한테 독약이냐? 네. 아니, 바람난 배우자한테 독약은 괜찮은 거지. 네. 나한테 독약이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람난 배우자를 둔 아내분이나 남편분한테 독약이다. 네, 네, 네. 독약을 마시는 셈이다. 네. 아, 뭐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 이런 얘기 있어.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가만히.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네. 이게 다 선견지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분들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상담 중에 잘못된 상담 1위. 네. 순위를 매기자면 이게 일이야. 이게 1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 이러고. 이제 네. 두 개 큰 이제 사조라 그러지. 이제 네. 우리 문학에도 이 사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바람대처법에 이게 사조가 있더라고. 이 전통적 사조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걸 깨면서 15년, 벌써 15년째 되니까 15년 전부터 저는 그거에 반기를 들고 아니다. 왜 바람 핀 사람들의 그 심리를 정확히 통찰하지 못하느냐. 그게 네. 아니다. 네. 바람이 난 원인을 왜 정확히 통찰하지 못하느냐. 배우자 탓이 아니다. 지가 끼가 있어서 핀 거다. 그쵸. 그리고 이거는 중독이다. 저는 이렇게 주창하면서 카페를 만들고 활성화돼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건데 네. 근데 이게 큰 반향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시장에서 먹혔기 때문에 네. 수많은 상담들을 하시고 또 저랑 제 상담률이 거의 한 8, 90%가 되니까 네. 계속해서 잡아나가는 건데 기존에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거를 설파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그분들을 비난할 의도는 없고 네. 뭐 이제 거기까지만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분이 이제 공부한 이제 심리학만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또는 종교에 깊게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건데 네. 두 가지 사조라고 첫 번째는 내려놔라. 종교적인 헌신파. 뭐 법댕 스님 이렇게 간만에 법댕 스님 이런 분들이 하는 그쵸. 거야. 네. 내려놓고 뭐 자신에 뭐 집중해라. 네. 이러는 게.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고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너 자신이 더 용기가 생기도록 내면을 계속 다스리면서 상담으로 이걸 해 나가자. 네, 네, 네. 또는 이 메시지를 들어라. 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상담을 장기간 끌고 가고 상담비는 더 과하게 네. 오버가 되고 네. 상담하기 굉장히 편하지. 사실 그쵸. 그냥 했던 얘기 또 이렇게 다스려주면 되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바람난 사람한테 잘을 해주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잘해주는 게 어려우면 그 어려운 걸 해내지 못한 그 사람의 책임으로 계속 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지금 무기력하니까 지금은 행동할 때가 안 된다. 네. 또 대부분 다 무기력하지 힘들지. 힘들죠. 괴롭죠. 네. 게다가 뭐 공황장애도 오고 또 뭐 신경안정제도 심지어는 뭐 오늘 오전에 상담했었던 분은 뭐 졸피뎀 그래서 제가 졸피뎀 절대 조심하시라. 네. 졸피뎀 먹으면서 술 절대 드시지 마시라. 졸피뎀이랑 술이 일합되면 이 자살하고 그래요. 자해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충동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졸피뎀이랑 술을 같이 먹고 그쵸. 자살한 사례가 많아요. 수면제인가요, 졸피뎀은? 약간 수면제, 신경안정제. 처방이 되는 근데 것 그게 같은데. 부작용이 많이 의학계에 보고되고 있거든. 맞아요. 네.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심약해져 있냐고. 그런 심약한 마음을 가지고 단단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네. 자꾸 이제 상담만 길게 그쵸. 가는 네. 어떤 프로젝트를 주고 이거는 정말 응급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고 또 자기 자신 내면을 바라보는 그 동안에 그들의 바람은 더 깊어진다. 깊어지고, 네. 첫 번째 사조가 이제 내려놔라. 네. 너 내면을 들여다봐라. 이 사조야. 네, 네. 그게 다수설. 우리 법에서 다수설, 소수설 이게 있어. 맞아요. 제가 예전에 좀 공부한 기억이 나요. 네, 다수설, 소수설은 판례. 판례, 그죠. 소수설. 제 2설이 있지. 2설은 뭐냐면 이게 소수설은 아니야. 이게 둘 다 네. 다수설인데 네. 1설, 2설로 하는 게 아니야. 1설이 그거고 2설은 잘해줘 봐라.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양비론이죠. 네. 너한테도 문제가 있다. 잘해줘라. 그쵸.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봐라. 왜냐면 그렇게 계속 지적질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과연 이게 돌아오냐. 네. 바람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잘못해서 바람난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전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1장에 나오는 그 절이 있잖아요. 1장에. 네. 이 챕터가 뭐냐면 대표적인 챕터가 아내는 무죄다. 제가 그렇게 딱 선언해 버렸거든. 네. 굉장히 도발적이지. 그게 거의 그쵸. 한 10년 전에 쓴 책인데 아내는 무죄다 이렇게 해버렸다고. 대부분 당신한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 아니라고 보는 거지. 바람은 그거는 뭐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워낙 많이 설파했기 때문에 굳이 뭐 오늘 또 자세히 이렇게 말씀 안 드리더라도 바람은 자기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끼가 외적인 어떤 상간자를 만나서 결합이 돼서 발생한 거다. 네. 끼가
없으면 상간자 이성을 만나도 바람까지는 가지 않고 네. 엔조이를 끝날 확률이 크죠. 바람까지 나아가지 않고 또는 끼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우연히 그 여자나 남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네. 또 바람까지 가지 않는다. 그쵸. 두 가지가 결합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의 외도에 있어서 아내는 무죄라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원인을 알아야지 그 해결책도 잘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결책으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외도에 있어서 아내분의 어떤 잘못이 그게 근본적인 원인 된 게 아닌데 그렇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것만 해결을 하고 있으면 결국에 외도가 잡히지 그렇죠. 않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원인을 잘못 진단한 거지. 네. 원인이 그게 아닌데 그거 쪽으로 자꾸 몰두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지. 우리가 사실 의사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오진을 해버려가지고 원인이 그게 맞아요. 아닌데 네. 원인이 딴 데 있는데 뭐 다른 쪽에 자꾸 이렇게 치료를 하게끔 하면 이건 의료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사실 우리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인데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네. 마음에 대해서 잘못 집은 거를 가지고 이걸 의료사고 같은 건데 어떻게 네. 보면 저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맞아요. 거지. 네. 수많은 이 대처법을 이렇게 해드리는 분들이 정말 자기만의 논리에 갇혀 있는 게 아니냐. 자기가 보고 배운 것만 가지고 이렇게 자꾸 조언을 하는 상담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자꾸 오진을 하는 거 아니냐. 오진을 하는 바람에 그분한테는 시간이 정말 생명인데 맞아요.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게 만들고 네. 짧게는 수개월, 며칠, 수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허비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헌신하게끔 만들고 헌신해가지고 근데 답은 안 나오고 헌신하는데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바람이 제가 정서의 강을 건너는데 정서의 강을 건너가지고 정신적으로까지 깊어진 경우에 헌신해서 돌아온 사례는 지난 15년 동안 네. 진짜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100번에 한 명 있을까 헌신해서 말까? 막 바로 잡혔으면 예전에는 다 헌신하고 그렇게 용인하고 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람이 더 막 그렇죠. 만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심리학에서도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라고 있어요.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 뭐냐면 정신병에 걸리는 게 취약성과 스트레스가 결합돼야지만이 걸리는 거다. 내가 정신병에 잘 걸릴 취약성을 타고나야 돼 일단. 네네네. 취약성만 타고났다고 해서 정신병 걸리진 않는다. 스트레스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면 취약한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는 거다. 네. 이게 내적인 취약성과 외적인 스트레스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심리학적 용어인데 취약성 네. 스트레스 모델 네. 또는 취약성을 타고나지 않은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스트레스가 아무리 와도 또 정신병 걸리지 않는다. 이겨낸다. 그래서 취약한 내면과 외적인 스트레스가 결합됐을 때 정신병에 그쵸. 걸리듯이 네. 내면의 끼와 외적인 상간자의 등장이 결합됐을 때 바람이 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다가 그쵸. 원인을 자꾸 돌려가지고 네가 좀 그렇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해서 그럽니다. 좀 더 노력해 보십시오. 또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사람의 마음은 바꿀 수 없으니까 이게 왜 마음이 변한 거냐고. 이게 중독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왜 마음 떠났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내면을 다스리십시오. 네.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게 정신승리, 정신승리. 예, 갑자기 흥분하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니까 아내분도 이제 그동안 잘못했던 게 있었고 그렇죠. 아쉬운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이 외도의 원인은 아니니까 그렇죠. 외도를 짰는데 그거를 고치고 있지는 말자. 그 예. 사이에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그렇죠. 이 말을 이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이 나면은 제가 똑같은 증상 거의 비슷한 이게 이제 바람이 나서가 아니라 이제 바람이 나서 정신적으로까지 깊어지면 네. 일단 지적질하고 꼬투리 잡는 거 그리고 네. 두 번째 오락가락하는 행태 보이는 거 세 번째 눈빛이 달라지고 네. 네 번째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괜히 뭐 은근슬쩍 툭툭 던지고 막 알 수 없는 말 툭툭 던지는 거 있어. 자조적인 말 알 수 없는 말 던지더라고. 이런 경우는 전형적인 그 바람인데 네. 이게 중독자랑 똑같다. 마약이나 도박이나 알코올, 게임 이런 데 중독된 사람이 하는 게 이런 것이다. 네. 현실을 가지고 자꾸 부정하고 지적질하고 네. 그리고 자꾸 오락가락하고 네. 눈빛이 달라지고 이거는 마음이 떠난 게 아니다. 그렇죠. 마음 떠난 건 제가 지난 회에도 그 한번 진단했듯이 마음 떠난 거는 이전부터 네.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그랬어야 된다고 지적질하고 네. 눈빛이 그때부터 이상했어야 됐다고. 근데 왜 갑자기 상간자가 나타나니까 내 남편과 아내가 막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고 막 네. 갑자기 막 꼬투리 잡고 지적질하고 알 수 없는 말 횡설수설하고 오락가락하고 이거는 중독이다. 네. 중독이기 때문에 중독은 잘해줘서 돌아오는 게 아니다. 네. 중독자의 뇌는 마비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잘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네. 강제로 끊어놔야 된다. 끊어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상간자를 치시라. 네. 상간자를 맹폭격하시라. 소송 걸고 박살내고. 그리고 이제 헌신이 독약인 것처럼 네. 바람나면 헌신이 독약인 것처럼 또 한 면에서는 바람이 났다고 바로 이혼해 버리는 거 이것도 약간 독약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독약이지. 그것도 나에게. 그건 이제 소수설이지. 아까 제 1설, 2설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네. 내면에 충실하십시오가 1설. 네. 시중에 떠도는
이설이 잘해주어 보십시오. 뭐 헌신하십시오. 이제 소수설이 이제 그런 게 있지. 네. 그냥 이혼해라. 그냥 끝내라. 어차피 뭐 해결될 수 없으니까. 그 잘해줘봐라 이러는 것들은 요것도 이제 저랑 상담을 많이 하니까 이게 네. 그걸 많이 하는 그 부류가 있어요. 네. 잘해줘봐라 하는 거는 부모들. 그쵸. 부모들이 맞아요. 많이 해. 네, 맞아요. 야, 예전 스쳐 지나가는 나이든 바람이다. 분들, 웃기고 근데 스쳐 지나가긴 절대 안 지나가지. 교회 권사님들. 교회 약간 권사님은 그런 분들. 아니야 교회 권사님들은 또 내려놔라. 마음의 충실을 그렇죠. 기도하자. 우리 가 기도하자 이렇게 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도 중요하죠. 기도 저는 중요하죠. 뭐 이제 기독교 분들한테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려요. 기도를 해서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 기도하셔서 저를 만나게 된 그쵸, 겁니다. 많은 제가 뭐 꼭 신도 아니고 중에. 신의 자식도 아니지만 네. 사람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 좀 문학적이네. 네. 하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또 만난 걸 수도 있습니다. 그쵸. 한번 해봅시다. 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네가 용기 있게 대처하라고 해서 저를 대리해서 보내준 게 아니냐. 저는 뭐 교만도 아니고 저는 그런 약간 믿음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덜컥 이혼하라고 하는 네. 이제 젊은 부류들은 부류들이 좀 그치, 많잖아요. 친구들. 친구들이. 네. 특히 아내분의 경우 여자분들이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야 이혼해라. 뭐 그 정도 됐으면 틀렸다.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뭐 이혼하는 게 뭐 그렇게 그렇죠. 큰일 아니니까 꼭 정답은 아니지. 그냥 뭐 끝내라 이런 그렇죠. 경우도 사실 아이가 있건 없건 이혼은 쉬운 일은 아닌 그럼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바로 끝낸다고 해서 모든 내 삶이 그렇죠, 다시 그렇죠. 제자리에 돌아오고 막 없었던 일처럼 내가 다시 행복해지고 이런 건 그럼.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오히려 그럼요. 이거를 잘 바로잡고 그렇죠. 상간자를 치고 남편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나의 기쁨이나 행복이 더 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죠. 고통스럽지만. 기쁨, 네. 행동, 뭐 행복도 그렇지만 일단 고통이 많이 덜어지죠. 고통이 줄어들 그 과정 수 있는 속에서. 거죠. 네. 어떤 분들은 뭐 상간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상간녀 벌써 박살내고 각서받고 소송까지만 했는데도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하시는 분 마음이, 많아요. 예, 새끼가 이제 내려가고. 졸피뎀 없이 이제 잘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졸피뎀 절대 하지 마시고. 졸피뎀은 진짜 하지 마시라고. 그거 위험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헌신짝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들은 그거를 이용해서 더 깊게 바람핀다. 맞아요. 더 신나서 만난다. 네, 네, 네. 물론 잘하니까 시비는 안 걸지. 지도 적당히 잘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믿고 그냥 나한테도 또 잘하고 하니까 외면상으로는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뭐 가정이 좀 화목해진 것 같아. 아내는 썩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해결된 네, 게 아니라고. 맞아요. 그 틈을 이용해서 계속 만난다. 네. 예. 자, 그러니까 어쨌든 헌신은 독약이다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